한문의 여중 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문 시간의 노진희 선생님입니다. 이번에는 한문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배움의 자세라는 단원을 배우기 위해서 신출한자 14자를 배웠었는데 강의가 조금 길었죠. 네,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일단 미안하다는 말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출 한자를 바탕으로 배움의 자세 2번째 시간 성어와 문장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울 내용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습 순서는 먼저 신출 한자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출 한자를 복습해 본 다음에는 교과서 82쪽부터 83쪽에 있는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등장하는 한자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출 한자 14자인데요. 간단하게 큰 소리로 한 번씩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부끄러울 치, 부끄러울 치, 나오, 나오, 스승사, 스승사, 길도, 길도, 네, 구멍공, 구멍공.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성이라는 뜻으로 배울 거니까 성어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 성공. 다음, 늙을로, 늙을로. 같을약, 같을약. 네, 같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에서는 만약이라는 뜻으로 배울 거예요. 만약이라는 뜻으로도 읽어봅니다. 만약약, 만약약. 잘 읽었어요. 다음, 가난할 빈, 가난할 빈. 다음, 이날인, 이날인. 다음, 패할 패, 패할 패. 부유할 부, 부유할 부. 이 부유할 부와 반대되는 뜻이 앞에서 읽었던 가난하다죠. 자, 다음 읽어볼게요. 믿을시, 믿을시. 게으를 테, 게으를 테. 마지막으로 같을려, 같을려. 네, 잘 읽어줬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4자의 한자 어떤 식으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성어와 본문에 활용이 될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약의 쓰임을 알 수 있다. 자, 우리 신출한자에서 배웠던 이 약이 본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주술목보 구조를 익혀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다. 자, 주술목보 어떤 것의 줄임말인지 한번 문장을 배우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배우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를 하는 거나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태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문장들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학습 목표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어, 문장에 관한 이야기를 배울 테니까 먼저 어떤 문장과 성어를 배울지 한번 따라 읽어 볼게요. 자, 선생님이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 읽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불치하문,
불치하문. 네,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출한자들이 보이는데 그 신출한자들 떠올리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하기지지. 하기지지. 세 번째, 오는 사도야라. 오는 사도야라. 네,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공자가 문 예어 노자라. 공자가 문 예어 노자라. 네, 다음 가약빈이라도 불가 인빈이 패악이요. 불가 인빈이 패악이요. 자, 가약부라도 불가 시부이 태악이요. 불가 시부이 태악이요. 네, 선생님이 여기에 미처 고치지 못했는데요. 이요가 아니라 이라죠. 이라라고 고쳐주세요. 자, 불가 시부이 태악이라. 불가 시부이 태악이라.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에 있는 성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성어를 보면 불치하문입니다. 자, 이 불치하문 각각 한자들이 어떤 뜻을 먼저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이 불은 우리가 배웠던 한자예요.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었죠? 아니다 라고 배웠었어요. 자, 그러면 배운 한자들은 확인을 따로 해보지 않고 새로 나오는 한자들만 이 밑에 뜻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있는 한자는 어떤 한자인가요? 그래요. 부끄러울 치였죠. 부끄러울 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온 이 한자는 아래하라는 한자입니다. 아래하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자는 읽기는 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입구가 있죠. 입과 관련된 한자인가 봐요. 자, 어떤 뜻인가 보니까 묻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시 멈추고 이 네 가지 뜻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풀이 해봤나요? 자, 어떻게 풀이가 되나요? 조금 어려웠죠? 자, 이 한자에서요, 이 부분을 잘 풀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내 기준으로 나이가 적은 사람, 그래서 아랫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랫사람. 그러면 우리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니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데 나보다 동생이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물어보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고 꺼려지죠. 하지만 정말로 배우고 싶은 열정이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상관없이 본인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풀이를 통해서요, 풀이 순서를 한번 매겨봅시다. 지금 하는 내용들 교과서에 잘 필기하고 있죠, 여러분? 네, 잘 필기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풀이 순서 한번 볼게요. 먼저 아랫사람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아랫사람은 네,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 묻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한자가 두 번째 뜻이 될 거고 그 다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불치가 각각 셋, 넷 이렇게 풀이 순서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해됐으면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거 학이지지라는 성어입니다. 자, 학은 어떤 뜻이에요? 배우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뭐 해서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문장을 배울 때 우리 이 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 이는 뭐뭐 해서 라는 뜻으로 여기 앞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이랬죠. 그래서 접속사 역할을 하고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과 어떤 것을 이어주는지 보니까 세 번째는 지라는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지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어조사지라는 한자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 이 네 가지 뜻을 통해서 풀이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보도록 합니다. 풀이 해봤나요, 여러분? 자, 배우다라는 것과 알다라는 것을 일단 이어줘야겠죠. 그래서 배워서 아는데 어떤 것을 아나 보니까 그것을 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풀이는 배워서 그것을 안다 라고 풀이가 돼서 비교적 간단하게 풀이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 풀이한 것을 통해서 풀이 순서를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배워서라는 뜻을 가진 이 학이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배워서니까 두 번째, 이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게 두 번째가 될 거고요. 그것을 안다 라는 순서로 풀이가 되니까 지가 세 번째, 여기 앞에 있는 지가 네 번째. 그래서 1, 2, 4, 3이라는 풀이 순서를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부터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는 사도야라. 오는 사도야라. 네, 잘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오는 우리 신출한자에서 배웠었는데 어떤 한자였나요? 네, 나라는 뜻의 한자였죠. 자, 나라는 뜻의 한자였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 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네, 스승사였죠. 스승사. 그리고 도는 길도라는 한자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대로 도라는 뜻을 가진 한자로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야는 우리 문장에서 많이 보이는 한자인데요. 문장 끝에 오는 한자로 우리 말할 때 뭐뭐입니 다 할 때 다로 끝나죠. 그 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조사 야는 문장을 끝마치는 이 종결사 역할을 해서 뭐뭐이다 라고 풀이가 된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야는 앞으로 문장에서도 자주 보일 거예요. 자, 오는 사도야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는, 라 이런 토와 현토라고 하죠. 이걸 현토라고 하는데 이 현토와 선생님과 방금 본 이 뜻을 통해서 풀이를 잠시 멈추고 스스로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해봤나요, 여러분? 자, 어떻게 풀이가 되는지 볼까요? 자,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요. 일단 나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스승과 도 때문에 풀이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를 스승이다 라고 하면 풀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스승을 서술어처럼 바꿔서 서술어처럼 바꿔서 스승으로 삼는다 라고 길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스승으로 삼냐면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풀이 순서를 이 풀이한 것을 바탕으로 매겨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서 도가 첫 번째, 오가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가 되니까 도가 두 번째, 그리고 스승이 세 번째, 야가 마지막으로 문장 끝에 있어서 네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것 같아요.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배움의 자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많이 의문을 가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교과서 83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밑에 있는 본문 더하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더하기 부분을 보면요. 누구에게나 스승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문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유는 사설에서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우리가 방금 배운 문장이죠. 이게 바로 한유라는 사람이 본인의 작품인 사설이라는 글에서 언급한 문장인 거예요. 한유는 사설에서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다 라고 말하였다. 사람을 스승으로 삼지 않고 도를 스승으로 삼는 자세를 지녔기 때문에 한유는 나와 앞서 태어나 그 도를 들은 것이 나보다 앞서면,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을 나보다 먼저 쫓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쫓아서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는 기준이 나이예요, 도예요? 그렇죠. 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지만 그 도를 들은 것이 나보다 앞서면.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먼저 좇은 사람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나는 그를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나보다 도를 먼저 들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스승으로 삼는 기준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가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나보다 그 가치관을 먼저 좇은 사람이라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누구라도 나는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함, 처남, 나이에 많고 적은과 같은 선입견으로 도를 듣지 못할 것을 걱정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으면 따르고 적으면 무시하고, 그리고 귀천, 옛날에는 신분이 귀하고 천한 게 달랐죠. 귀한 사람을 위로 받들고 천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선입견으로 진짜 스승으로 삼아야 할 사람을 못 삼을 것을 이 한유라는 사람은 걱정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옳은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지, 꼭 나이나 그런 신분의 귀천에 막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선생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배울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지위가 선생님이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학생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스승으로 받드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이 문장과 관련해서 나이가 적든 많든 내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면 언제든 부끄러워하지 말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본문학습 살펴볼게요. 자, 네 번째 크게 읽어볼게요. 공자가 문 예어 노자라. 공자가 문 예어 노자라. 네, 여기에서 먼저 공자가 나와 있는데
보통 끝에 옛날 사람 중에서 끝에 자가 붙으면요. 어떤 선생님, 뭐 노 선생님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 뒤에 통상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람 이름이 돼버리거든요. 여기에서도 공자 그리고 노자 이분들은 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뜻을 풀이할 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아도 됩니다. 자, 공자는 그래서 말 그대로 공자를 의미하고요. 자, 이 무는 묻다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는 예의 할 때 그 예예요. 자, 그 다음 이 어는요, 문법적으로 쓰인 건데 여기에서는 뭐뭐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노자는 그대로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이 풀이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풀이가 될지. 자, 여기서의 무는 묻다였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풀이를 스스로 해보는 시간을 잠시 멈추고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풀이 해봤나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띄워볼 테니까 풀이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요, 공자가라고 되어 있죠. 공자가 노자에게 라고 했는데, 자, 이 노자라는 사람에게 얘를 물었다 라고 했어요. 얘를 물었다 라는 순서로 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 풀이를 통해서 순서를 매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풀이 순서는 공자 한 묶음으로 묶고요. 따로따로 해줄 필요 없고 한 묶음, 노자 한 묶음 이렇게 묶어서 풀이를 해주면 돼요. 자, 풀이 순서 매기면 공자 첫 번째죠. 공자가 노자에게라고 했으니까 노자에게 얘를 물었다. 자,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거 우리 볼 수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앞쪽으로 넘어가 보면 학습 목표에서 어떤 걸 배웠었죠? 두 번째에 주술, 목보 구조를 익혀서 문장을 바르게 풀이한다 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 주술, 목보와 관련해서 우리 이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주술목보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공자가 노자에게 얘를 물었다는 게 배움의 자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라는 사람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세상 어디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성인인 공자에게 특별한 스승이 있었을까? 논어에서 공자는 담자의 무리에게 배움을 얻었다고 말한다. 담자의 무리가 뛰어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안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자, 공자가 세 사람이 길을 갔을 때 모르는 세 사람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나 배움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공자라는 사람도 앞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나이, 귀천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에게든 배움을 얻을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기 위해서 이 공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장홍이라는 사람에게 음악을, 사양자라는 사람에게 검은고, 제나라에 가서 순회 음악, 그리고 얘를 공부하기 위해서 직접 주나라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배웠고, 이 부분이 우리 본문에 나온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마지막에 하나라와 상나라의 예법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두 나라의 땅을 밟았다. 그래서 배움에 대한 공자의 자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든 배움을 얻을 수 있음.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 음악, 검은고, 순회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배우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어디든 가는 태도. 그쵸? 그래서 직접 어디든지 내가 배울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직접 가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는 문장은 단순히 예를 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물으러 먼 곳에 있는 노자에게 직접 갔다. 그래서 그 열정,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어디든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열정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공자가 배움에 대해서 취한 자세라는 겁니다. 단순한 문장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공자가 배우기 위한 열정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알 수 있는 문장이죠. 자, 여기까지 배움의 자세에 대한 공자의 태도를 살펴봤고, 그럼 이 문장이 주술목보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주술목보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를 다시 되새겨보면요.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덩어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하나 주술목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교과서 83쪽을 펴세요. 교과서 83쪽을 펴고 두 번째, 문장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문장의 구조, 주술, 목보,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주어는 공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뭐뭐이, 뭐뭐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주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어는 어떤 부분을 뜻하냐면 보통 문장에서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체가 바로 주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줄임말로는 주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술어 부분을 볼 텐데요. 자, 문장에 주체가 있으면 이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이 주체가 한 행동이 바로 서술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서술어고요. 여기에서의 줄임말은 술입니다. 자, 그럼 공자가 물었다. 어떤 것을 물었는지가 궁금하죠? 자, 그 부분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를 물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물었는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 자, 그러면 공자가 예를 물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문장이 완성이 되죠. 자, 하지만 이런 목적어 서술어와 관련해서 좀 더 보충해주는 말이 바로 노자에게라는 것에 해당하는 보어입니다. 자, 이 보어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요. 이 보어는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해주는 말.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 그래서 이 보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없어도 되지만 주어랑 서술어, 목적어를 좀 더 완성도 있게 보충을 해주려고 이 보어라는 문장 성분이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보어는 여기서 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목적어는 목이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한글에서는 주보 목술이라고 풀이가 되는데 한글 말고 우리는 한문 시간이니까 한문에서 이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따라서 그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나요? 공자가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 그 다음은 문. 이 문은 물었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어가 되고 그리고 얘를 물었다니까 이 얘를 해당하는 부분이 이 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목적어. 마지막으로 노자에게에 해당하는 노자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줄임말로 말하는 이 빨간 부분을 보면 주, 술, 목, 보이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우리는 주술, 목보 구조라고 합니다. 주술, 목보 구조. 그래서 문장 구조에는요, 주술 구조도 있고요. 주술, 목 구조도 있어요. 그리고 주술, 목보 구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 이 문장에서는 주술, 목보 구조라는 거 우리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주술, 목보 구조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니까요. 주어, 문장의 주체, 그리고 서술어, 주어의 동작과 상태, 목적어, 서술어의 대상, 그리고 보어, 서술어의 부족한 뜻을 보충한다. 이 부분 적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에 적어 놓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 본문을 배울 텐데요. 다시 82쪽으로 넘어가서 5번째 좀 긴데 우리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부에 대해서 배울 때도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 부분 학습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 어떤 거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약빈이라도 불가 인빈이 폐악이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자들의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는 집가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약은 같다약, 만약약이었는데 이 문장에서는 네, 만약이라고 쓰인다고 했죠, 우리. 그 다음 세 번째 빈이라는 한자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불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불가능해라고 할 때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의미였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불가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가는 된다라는 뜻인데 불이 붙었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불과 이렇게 묶어서 보고요. 그 다음 이는 뭐였나요? 뭐뭐로 인해라는 뜻이었어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 약간 원인에 의미한, 원인과 관련이 있는 뜻이었죠. 그리고 비는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 여기서 이 이는 뭐였어요? 우리 이는 뭐였나요? 접속사였죠. 앞과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였는데, 이 접속사는, 여기서의 접속사는 긍정, 뭐뭐 해서, 라는 접속사로 이을 수도 있고 뭐뭐 하나라는 접속사로 부정으로도 이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이어주는 것, 부정적으로 이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긍정적으로 이어주는 뭐뭐 해서라는 것은 순접이라고 우리가 하고요. 부정적으로 이어주는 뭐뭐 하나의 경우에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접과 역접 중에서 어떤 것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풀이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패는 패할, 패였고요. 학은 앞에서 봤듯이 배우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살펴본 뜻과 관련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조금 길지만 잠시 시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해봤나요, 여러분?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앞에는 비교적 간단해요.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되죠.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 뒷내용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보면 가난함으로 인해 이해됐나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폐해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길게 풀이를 하면 우리 집이 만약 가난해도 이런 가난함으로 인해서 배우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학문을 그만두는 이유가 가난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뭐 해서라고 되니까 순접으로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모든 이의 기능이 순접으로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다음 문장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이어서 보기 전에 우리 풀이 순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풀이 순서.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이니까 이 집 부분이 1번이 되고요.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난함으로 인해서 학문을 폐하다가 그만두다라는 의미였어요. 학문을 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가를 한 번에 묶어서 한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까지 순서를 매겨봤고 이어서 문장을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약부라도 불가시부이 태학이라 이 부분 라져라 교과서에 라로 되어 있어요. 불가시부이 태학이라. 네, 자 앞에 것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바뀌었는지 표시를 해보면 이 부분이 바뀌었고 불과 똑같고 이 부분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순서는 구조가 비슷한데 어떤 식으로 풀이가 달리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봤던 뜻은 생략하고 우리 새로 나온 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부는 빈과 반대되는 뜻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부유하다라는 뜻으로 얘는 이 빈과 반대되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는 받고 자, 그 다음에 이 시는 어떤 뜻이었어요? 네, 믿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 다음 여기 태는 어떤 뜻이었나요? 게으르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나온 한자 뜻을 가지고 우리 앞에서 봤던 구조와 비슷한 문장인데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했으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될 거예요. 자, 해봤나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는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였는데 여기에서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라고 바뀌었죠, 문장이. 부유하더라도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것을 해서는 안 되는지 보니까 앞에서는 뭐였어요? 가난함으로 인해서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부유한 것을 믿고 그쵸? 돈 많은 거 그런 걸 믿고 라는 의미죠. 그 다음 믿고서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겠네요. 그래서 풀이를 해보면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이런 부유함을 믿고서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문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유하더라도 이런 부유함을 믿고서 우리가 부유함을 믿고서 이 말 뭐라고 해요? 뭐가 있다고 하죠? 우리 요즘 말로? 백이라고 하죠, 백.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 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이런 백을 믿고 백을 믿고 학문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은 음, 우리가 열심히 나중에 그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취업 활동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집안에 뭐 돈이 많으면 금수저면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정해지는 직장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요즘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경계를 주는 말이죠. 내가 만약 돈이 있어도 그런 돈을 믿고 학문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문장을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장 풀이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풀이 순서 매겨가면서 다시 한번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집이 만약 부유하더라도 부유함을 믿고서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9가지 풀이 순서 매겨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제 파란 글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 글씨에 있는 이 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배운 문장에서 약, 약, 어, 파란 글씨로 되어 있었는데 이 파란 글씨는 만약이라고 우리가 풀이를 했죠. 자, 이 만약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아직 현재 일어나진 않았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을 가정한다라고 해요. 나중 상황을 가정한다. 미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미리 정한다는 의미로 가정이라고 해서 이런 법을 문법에서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영어로는 if에 해당하는 거예요. if, 만약에 라는 의미죠. 어, 그래서 이런 가정법으로 사용될 때는 대체로 이 약이라는 한자가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온다고 했는데 문장의 제일 첫머리는 아니지만 이 가 같은 경우는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이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주어 앞에 올 수도 있고 뭐 주어의 뒤에 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장의 앞쪽에 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약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한자와 쓰임이 같다고 했는데 우리 이 한자 신출 한자에서 배웠어요. 이 한자 어떤 한자였죠? 같을여라는 한자였어요. 같을여. 근데 이 같을여도 같다라는 의미 말고도 만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여라고 같은 문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3쪽, 교과서 83쪽 맨 위에 보면요. 한자의 쓰임 만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만약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으로 쓰인 거고요. 그 옆에 보면 약의 설명에서 밑에 만약하고 는 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나요? 뭐뭐의 형태로도 사용됨 한 다음에 그쵸? 이 한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자도 이 약과 바꿔서 쓸 수 있는 한자이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약 말고 열을 쓴다고 하면 가, 여, 빈.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선생님? 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만약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약과 여가 쓰임이 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의 문장 성어를 살펴봤는데 어땠나요, 여러분? 배움의 자세, 내 배움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배움의 자세, 열정이 어땠는지 느껴졌나요? 네, 느껴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수업에 아주 집중을 잘해서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문제를 통해서 과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지 않고 총 2문제인데요. 교과서 85쪽에 보면 실력 다지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력 다지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본문을 복습을 한 다음에 숙제로 교과서 85쪽에 실력 따지기 1, 2번을 푸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음 강의에서 첫 부분에 이 두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마무리, 배움에 관련된 문장은 이번 단원의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대단원 마무리를 할 거고, 우리 이제 곧 있으면 등교 계약이죠. 곧 있으면 등교 계약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계약을 하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한문은 한 주에 한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주에는 수행평가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계약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